만약에 프레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 중에 다른 사무실에서는 30만 원만 받는다던데요. 나는 말 한마디에 당황하게 돼요. 그럼 저도 맞춰드릴게요 라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는 말을 하게 되고요. 상담은 협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고객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더 싸게 더 많이 설명해주는 곳을 찾아 떠나고요, 상담자는 자존감을 잃고 회의에 빠지게 되죠. 이게 상담자 스스로가 고객의 가격 프레임에 끌려 들어간 대표적인 예시예요. 전문직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설팅 그룹 퀀텀 스텝스의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법률, 세무회계, 노무, 특허, 보험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상담 과정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의뢰인이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 전문성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수임으로는 안 이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요? 그럼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고객에게 설명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설명 위주의 상담이 수임 전환율을 못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법률 조항이나 세무 절차, 리스크 같은 거를 충분히 안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뢰인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미리 정리해두고요, 친절한 말투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거죠. 이게 좋은 태도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 끝나고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의뢰인은 연락을 끊어요. 그리고 다른 사무실에 의뢰한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왜냐하면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설명과 니드가 전혀 다른 성질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상담을 잘한다는 표현을 정보 전달을 잘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담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헤매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법률이나 세무 지식이 없는 의뢰인 입장에서는요, 전문가가 단순한 지식 제공자가 아닌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신 있게 제시해주는 리더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의뢰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치죠. 설명 중심의 상담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항 설명, 절차 흐름, 유사 사례 같은 거를 성실히 전달해요. 그런데 이런 상담 후에도 여전히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핵심 질문이 남는 거죠. 반대로 니드를 중심으로 상담을 구성한 전문가는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합니다. 현재 상황이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A안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B안은 이런 방향인데 리스크 대비 효율이 B가 더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B안이 더 적절한데 의뢰인께서는 어느 쪽이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상대한테 선택지를 좁혀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판을 짜는 상담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일반적으로 SNS 사진에서 말하는 프레임은 그냥 액자 틀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은 완전히 달라요. 누가 구조를 짜고 누가 그 흐름에 따라가는가, 즉 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힘이 바로 프레임이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상담 도중에 의뢰인의 프레임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설명자의 프레임에 자기를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절차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리스크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런 태도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기고 끝나는 거예요. 의뢰인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여러분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굳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는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담 초반부터 제가 이 문제를 리드하겠습니다라는 기조를 세우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안은 지금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어떻게 되냐? 상담의 분위기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전략 설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뢰인은 더 이상 비교와 탐색의 입장이 아니라요, 이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구도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죠. 혹자는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죠? 라고요. 너무 주도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거부감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예요. 오히려 대부분의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법률적 판단, 세무 해석, 절차적 리스크를 스스로 결정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드 없이 중립적으로 상담하는 전문가보다요, 구체적 방향을 짜주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한테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프레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 중에 다른 사무실에서는 30만 원만 받는다던데요. 나는 말 한마디에 당황하게 돼요. 그럼 저도 맞춰드릴게요. 라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는 말을 하게 되고요. 상담은 협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고객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더 싸게 더 많이 설명해주는 곳을 찾아 떠나고요. 상담자는 자존감을 잃고 회의에 빠지게 되죠. 이게 상담자 스스로가 고객의 가격 프레임에 끌려 들어간 대표적인 예시예요. 반면에요,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담에서는 가격이 문제가 안 되죠. 물론 비용이 고민될 수가 있지만 이 사안을 방치했을 때 예상되는 손해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을 세분화해서 초기 부담을 낮춘 방식으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요, 가격이 아닌 해결 전략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거죠. 전문가의 니드력이 곧 고객의 불안을 덜어주는 장치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요, 상담을 잘한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잘 전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수임을 원하신다면요, 정보를 넘어서 판을 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문제 해결자로서 고객을 설계된 방향으로 리드해야 하고요. 고객이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거죠. 고객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오는 거고요. 그 전문가가 불안을 줄이고 해답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기꺼이 수임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수임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상담 도중에 여러분이 프레임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설계자로 등장해서 방향을 짜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으면요, 고객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상담이 설명이 아니라 설계가 될 때요, 수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지금부터라도 상담의 목적을 정보 전달이 아닌 프레임 제시로 재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니드고요. 상담의 진짜 본질이죠. 이번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전문직 브랜딩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본격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의 생존 전략 서적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월 1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초월반 프로그램도 추천드립니다. 상세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자 마케팅의 스몰 자이언츠가 다음에도 실질적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